네, 우리들의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고정관념을 절단하는 시간, 우리 고관절 첫 번째 컨텐츠로 여러분들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컨텐츠를 준비했냐면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임나 일본 부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해봅시다. 사실 이게 뭔지를 사람들이 많이 아나요? 잘 모르죠. 근데 대충 알 것 같긴 해요. 옛날에 그 TV에 스님을 지나가지고 이게 되게 많이 얘기를 한 거 본 것 같긴 해요. 그 요즘 버릇하셨던 그분. 네. 염치가 있으셔가지고. 근데 일본이라니까 요즘에 맞죠? 사람들이 일본이라는 컨텐츠 좀 많이 보지 않을까요? 우리 도쿄올림픽도 있고 뭔가 살짝 노림수가 있는 그런 이번 주제 선택인 것 같아서. 예. 일본은 까야 맛이니까. 임나 일본 부설이라고 하길래 임마가 아닌가. 예. 일본 하는 꼬라지가 야 임마 해줘야 돼서 멈춰! 네, 그 임나 일본 부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각자 알고 있는 거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한구리님. 이제 임나 일본 부설 이제 말 그대로 과거에 우리나라의 임나 그러니까 삼한 그리고 백제가 일본의 지도하에 있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정벌하고 다스린 적이 있다 하는 게 이제 임나 일본 부설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뭐 완전 개소리. 완전 개소리씨. 뭐. 그러면 이거 해야 돼요. 다른 주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개소리 끝하고 다른 주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속칭 환빠라 하나요? 이제 약간 일본판 환빠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설이라고 하니까 좀 되게 가볍게도 느껴지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이제 회자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나는데요. 이거를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걸 아주 공식적으로 아니요, 완전 이거는 2010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왜가 그 당시에 또 한반도 남부를 들락거렸을지언정 임나 일본부를 둬가지고 뭐 치리했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역사계에서 이렇게 놨다고는 하는데 이게 근데 그렇게 나도 좀 찜찜하거든요. 시원하게 내놓지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한반도를 되게 들락날락거렸다라는 거를 인정해준 꼴이 된 것 같아가지고 뭐 약탈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죠. 또 한 놈 잡았다. 있는데 조금은 여지를 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최초로 뭐 언제 어떤 계기로 이게 갑자기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 거죠? 예,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뭐, 전쟁 같은 거 할 때 약간 당위성, 명분, 이런 거 되게 찾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언제 나왔느냐면은, 일제시대 때. 예, 그 전후로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한반도 조선을 침략한 거고 중국을 침략하는 건데 그거를 좀 정당화하는, 왜냐면 옛날부터 한반도와 그 위에 만주지방 중국도 이게 우리 치하에 있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좀 명분을 삼으려고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 때 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식민서관을 만들기 위한 네. 그런 하나의 장치? 한구리님 혹시 아까 하시려는 말씀이 그리고 또 일본의 학생들 교과서에서는 임나 일본 부설이 이제 사실인 마냥 일부 쓰여져 있는 점이 문제가 되어서 한번 불거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뭔가 만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를 진짜 진지하게 아주 팩트처럼 아는 그런 뭔가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짱구로 못 말래 짱구는 실존 인물이다 뭐 약간 이런.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한번 이 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고정관념을 어찌보면 좀 깰 수도 있는 그런 좀 시간 같은데, 임나 일본 부설이라는 그 이제 뭔가 배경, 이게 나올 수 있는 바탕은 근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죠? 특정 시대와 연관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어디서 이게 나온 거냐면은 혹시 그 광개토 대왕님 아시죠? 네, 잘 알죠. 광개토 대왕님이 이제 하도 대단하시다 보니까 그 아들인 이제 장수왕 때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비석을 세워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충주 고구려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네. 거기 같은 거나 광개토 대왕릉비 뭐 이게 이런 게 좀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보면 지금까지 글자가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조금 부분적으로 해석이 판독이 안 되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주어와 동사 같은 거 목적을 좀 섞어가지고 약간 이게 주체가 원래는 아닌데 마치 일본이 우리를 점령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사실 말장난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시대로 치면은 삼국시대다. 네네, 이게 정확한 연도로는 이게 삼국사기랑 한 1, 2년 차이가 좀 나는데 네네.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신묘년이랑 이제 광개토 대왕릉비에서 말하는 게 실제적으로 서기 392년이냐 3년 4년이냐 시차가 나지만 신묘년이라고 하는 기록은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392에서 한 5년 사이의 기록을 보고 좀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나 일본 부설의 그런 근거를 제공해주게 된 그러면 광개토 태왕릉비 뭐 그다음에 어떤 삼국시대의 어떤 이제 그 자료들이 그 임나 일본 부설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그러니까 이게 도와줬다 하긴 그렇지만은 네 일단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삼는지 그 좀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뭐 하나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웨이 신묘년래라고 7글자 끝나고 나서 백잔이라는 나라, 저게 백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치 중국 사람들이 저 북방의 흉노족 그러잖아요. 되게 흉하다고. 마치 그런 것처럼 고구려 사람들도 백제가 너무 싫어가지고 흉하다. 약간 요런 의미로 이제 백제라 안 부르고 백잔이라 부르고, 또 문제가 되는 몇 글자 지나고 나서 신라는 우리가 아는 그 신라가 나오죠. 이위 삼았다, 신민으로 삼았다, 신하로 삼았다, 약간 요런 문장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 왜 나라가 이게 신묘년에 와서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랑 신하를 깨가지고 이 신하를 삼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데, 이게 기본에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게 문제죠. 너무 네네. 역사 전체를 증명하기에는 너무 근거가 약한 거 아닙니까? 뭐 역사적인 증거 이런 것도 논거를 해야 되지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은 이게 명백하게 광개토 대왕릉비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일기를 쓰면 뭘 먹었다 하면 이거 누가 먹었겠어요? 내가 먹었잖아요. 내가 싸웠다. 그럼 내가 누구랑 싸운 거고. 광개토 대왕이 했다는 게 명백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든 딱 저 한 문장을 가리켜서 자기들이 좀 어떻게 해보고자. 네.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본 바로는 이 왜라는 글자가 어떤 지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해안가 혹은 섬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바다나 이런 이제 물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어떤 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저 왜라는 글자는 당장은 제가 뭐라고 뭐 알지는 못하겠는데, 사실 좀 재밌는 거는 저 왜라는 글자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랑 좀 맞물려서 이게 고구려에 저런 왜라는 글자의 산이 하나 있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저기 고구려 저 북방에 왜 산이 있다고 여기 우리 고구려 거다 하면 사실 일본 사람들을 당황하겠죠. 마치 네. 그처럼 말도 안 된다는 거는 자기네들도 아는데 어떻게든 교과서도 실어보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탕구리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아주 재밌네요. 이 가장 재미없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지금 재미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네, 재밌으셨다면 다행인 것 같네요. 그 정말 근데 아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고구려에도 이제 지역의 명칭 중에서 외산, 그러니까 그 외는 분명히 일본을 향한 고유명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참 광개토 대왕님 살아계시면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아니면 이거는 후대에서 적었으니까 후대에서 어떤 의미를 담아 말한 것이 아닐까? 좀 네, 이런 그래서 생각도 저거는 네. 지금 말이 조금 잘려 있으니까 저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한 문장인 건데 저 원문의 앞에 글자는 뒤에 예, 제가 꼭 일본한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적혀 있는데, 예. 저도 하고 싶은 말이에요. 병신년입니다. 뭐 연도를 말하는 거니까 병신년. 그래서 저게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명백하고, 이게 저들은 말장난밖에는 증거가 없고, 그러니까 물증은 없어요. 네. 물증이 전혀 없으니까 뭐 과학적으로 보든 역사 뭐 고고학적으로 보든 그 제국주의 시대에 그냥 폐기된 학설에 불과하고요. 백제 신라는 옛날부터 우리의 속한 속민이었다. 그래서 유래 계속 조공을 해왔다. 이제 신묘년에 왜가 도회파,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 백잔 신라 이위 신민이라고 보이지만, 신묘년에 왜가 건너와서 여기 생략되는 거예요, 주어가. 네. 광개토 대왕이 바다를 건너서 백제와 그 다음 네모네모 한 것들을 부수고 이위 신민, 시민으로 삼았다. 원래는 속민이었으나 이제는 업그레이드해서 신민으로 삼았다 얘네들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 그 외에 갔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야기해야 맞는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고구려랑 신라랑 좀 약간, 신라는 이게 발 동동 구르고 있죠. 왜냐하면 밑에서는 이게 왜가 침탈해오고 노략질하죠. 그 다음 백제는 완전 신라랑 원수거든요.
네. 근데 가야도 신라랑 사이가 안 좋아.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완전 연합군에 완전 들들 볶이게 생겼으니까 네. 왕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들을 모두 이제 깨부수고 모두를 이제 신민으로 삼았다. 약간 요런 내용이라는 게 이제 실제 자기가 궁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뭐 원래 거짓말로 한다 하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다 보니까 뭐 저런 이상한 말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또 일본 입장에선 또 일본이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일본 서기 그걸 또 근거로 해서 백제를 뭐 지배했다. 뭔가 일본의 그 어떤 태도? 이 과거의 태도에서 지금까지 보니까 그 서기 700년에도 일본 서기라는 책을 적을 때부터도 이미 일본은 뭔가 한반도를 셉셉이 뭔가 약간 얍삽하게 뭔가 노리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더 증거가 되는 게 뭐냐면은 왜 저게 더 말이 안 되냐면은 네. 엄청난 일 아닐까요? 바다를 건너서 백제, 가야, 신라, 고려를 다 때려잡고 신민으로 잡았다는 저 기록이 진짜라면 엄청 자랑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내공이 부족해갖고 말을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치고 나가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제 해보시면. 제가 처음에 임나일본부설 듣고 나서 이게 대체 뭔가 싶었어요. 네. 저도 이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뭔가 한자도 많고 일본 이름도 많고 뭐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역사학자들은 이제 임나일본부설이 이제 사기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단순 번역문만으로도 일반인을 현혹시킬 수 있다. 네. 그래서 내용이 꽤 많이 무책임하다. 우리나라 역사하고 안 맞는 점들이 또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제 일본 서기에서 말하는 임나의 3대 조건이 있어요. 축자국에서 2000열이 떨어져 있다 돼 있거든요. 축자국이 어딨냐 하면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하고 좀 가까운 곳 있죠. 네. 저 아래 남쪽에 있는 곳. 저 규슈 지방인가? 네. 예, 규슈보다는 조금 위에 있어요. 좀 우리나라 가깝게 있는데 거기서 2000열이 떨어져 있고 두 번째 조건이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림의 서남쪽이어야 한다. 이 계림은 신라를 말하거든요. 신라의 서남쪽에 있고 규슈 쪽보다는 2000열이 떨어져 있어야 되고 네.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어야 된다. 요래 돼 있는데 이게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고 한다면은 한반도 남부가 임나가 될 수 있냐 이거죠. 200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무슨 섬나라였나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 그죠? 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설마 압록강 두만강 바다로 탈락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일본 서기 번역서가 또 있어요. 네. 근데 그 번역서에 또 지들이 왜곡을 시켜놨어요.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북으로 사이에 두고라고 번역을 왜곡해 놓은 거예요. 아. 제가 하는 말이 이제 증거가 있나 하면은 이제 일본 서기에 그 문장이 보면은 사이에 둔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그 일본 서기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일본 서기에 그러면은 많은 왜곡이 들어가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문제는 이제 그거를 일본인들은 일본사, 그러니까 자신들의 국사로 이거를 배우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한일 간의 이 역사에 대한 감정의 폭과 또 그런 방향성을 많이 왜곡해 갈 것 같다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이러니까 또 생각 없이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걔네들의 일본의 속국이었다. 약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네. 게다가 만약에 일본 서기 내용을 그대로 믿잖아요. 네.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 일본의 주장은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은 그 당시가 고대 한국이라 한다면은 당시에 북으로는 중국이 다스리고 남으로는 일본이 다스렸기 때문에 고대 한국이 식민지로 발전한 거고 또 근대에 와서 일본의 식민 통치 덕분에 조선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교차 검증을 통해서 맞다 틀리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얘네들의 주장에 얼토당토 않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그런 각 국가의 그런 구도를 우리가 또 좀 정확히 이해할 때에 좀 이게 얼마나 말이 될 수가 없는가라는 것에 좀 저는 신빙성을 더 해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이 임나일본 부설에 대해서 좀 조사하다가 알게 된 것이 일본에서 거의 자신의 국력을 총동원하는 이제 삼국 시대가 이제 거의 종말을 맞을 때가 백제가 또 이제 의자왕이 항복하고 또 이제 나중에 고구려까지 나당연합군에 패하면서 이제 삼국이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상황일 때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백제가 그냥 황산벌에서 지고 그 다음에 사비성이 함락되고 그 의자왕이 항복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냥 뭔가 역사 그 백제 역사 끝났다라는 사실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지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더라고요. 백제를 부흥시키자라는 그런 항거 운동이 많이 있었고, 그 항거 운동을 아주 크게 한 게 이제 복신이라는 그 이제 복장군이라 부르던데, 그 복장군이 있었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외 지금의 일본 현재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었던 게, 만약에 임나 일본 부설이 맞아서 일본이 한반도의 백제를 만약에 자신들의 식민지 혹은 좀 되게 더 속된 말로 꼬봉이라 할까요? 좀 이런 어떤 나라 정도로 취급했다면 거의 국력을 총동원해야만 모일 수 있는 그 27,000여 명 정도의 군사를 배에 태워서 그렇게 자신들의 국군을 바쳐가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사실 들었거든요. 거기에 참전한 그 멤버를 보면은 그 황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천황이라 하지 않습니까? 황자까지 함께 와서 파병을 하는 내용이 그 기록이 돼 있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백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의 그런 느낌의 파병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게 마치 주객이 전도된 것이 확실하게 저는 이 사건에서 많이 느껴졌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동아시아의 패권자인 당나라가 그것을 기회 삼아 자신들을 치러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런 위험을 감수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 자, 그러니까 일본이 일본 서기를 기록한 그 목적과 뭐 이걸 좀 빗대봤을 때 좀 우리가 말하는 이 임나 일본 부설과도 완전히 상관이 없진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본 입장에서는 원래 백제에게 많은 것을 얻었던 입장이라면 백제가 멸망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참 쓰여진 시기가 미묘하긴 해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데, 네, 마침 일본 서기 편찬이 한 680년에 지시가 내려와서 720년에 마무리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680년에서 720년 사이에 이루어졌고, 근데 마침 또 660년에 백제가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게 멸망했죠. 네. 이때 이제 일본 서기에서 발생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아예 하나의 용어가 있거든요. 네. 이주갑 인상이라고 해요. 네. 1갑자를 60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역사를 2갑자를 올린 거예요. 120년. 네. 역사를 120년의 역사를 앞당겨서 썼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주갑 인상이라고 해요. 거의 뭐 이거 뭐 나관중 저리 가라 수준의 그 창의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신화급 인물이 좀 몇 명 필요할 거예요. 네. 한 100살 이상의 인물이 좀 몇 명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또 특이한 점이, 일본 역사 그 안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주갑 인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외국 역사 그 중에서도 유달리 백제에 관한 기사 내용이 네. 이주갑 인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백제 기년하고 120년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약간 만만한 게 백제인 것 같은 느낌. 일본이 백제를 빨아줬을지 백제가 일본을 빨아줬을지는, 근데 역사서를 기록하면서 갑자기 주객 전도가 된다면은 이제 누가 갑이고 을이었을지는 예상할 만하죠. 뭐 일본이 백제를 일본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을 잠깐 떠나서 이렇게까지 어쩌면 우호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던 그런 이제 일본이 백제에게 참 어쩌면 예의가 없는 행동도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빠른 손절 그죠? 예, 정말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